자, 우리가 오늘 공부할 검전기라는 것은 무엇일까? 자,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기구가 바로 검전기인데요. 말 그대로 검사예요. 무엇을요? 전기를 검사하는 거야. 자, 어떤 물체가 전기를 띠는지 안 띠는지, 만약 전기를 띈다면 전하의 양은 많은지 적은지, 또는 전하의 종류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까지 모두 다 검사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단순해 보이는 검전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물체가 전기를 띠는지 검사를 한다는 걸까? 그래서 구조부터 좀 만나보도록 할 건데요. 자, 얘는 지금 선생님이 대전체, 물체를 나타낸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먼저 검전기는 전체적으로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어. 특히나 이 윗부분부터 시작해서 연결이 돼 있고요. 아랫부분에 뭔가 벌어진 거 보이시죠? 여기까지 모두 다 하나의 금속으로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가장 위쪽은요.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긴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뭔가 판때기 같지? 그래서 우리는 금속판입니다 라고 불러줄 거고요. 그 아래쪽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막대기 같죠. 그래서 금속 막대라고 불러주게 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랫부분인데요. 자, 아랫부분이 조금 독특하게 생겼죠. 자, 평상시에는 이렇게 날개처럼 생긴 부분이 두 장이 딱 붙어 있어. 그런데 어떤 물체를 가져가게 되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붙었다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건 정말 가벼운 금속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얘 역시도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날개처럼 생겼는데 아주 얇다. 너네 보통 쿠킹 오일처럼 정말 얇은 금속, 은박지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우리가 박자가요, 얇은 경우에 박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돼. 그래서 금속박이라고 하는데 쿠킹 오일처럼 정말 얇은 두 장의 금속박이 이렇게 윗부분만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주변에는 이제 유리병이 있고요. 위쪽은 고무 마개 같은 걸로 막혀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럼 우리 검전기의 구조부터 지금 이 자리에서 기억하도록 할게. 하나의 금속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는 명칭을 각각 다르게 붙였어. 위쪽을 금속판이라고 했고요. 가운데 금속 막대가 있고 중요하진 않아요. 아래쪽에 금속박이 있다라고 했어. 자,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검전기의 경우는 물체가 전기를 띠는지 검사할 수 있다면서요. 자, 그래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건데 선생님이 여기 물체를 하나 가지고 왔어. 유리 막대요. 자, 얘는 전기를 띨까 안 띨까? 바꿔 말하면 전하를 띨까요? 안 띨까요? 그럼 얘를 전기를 띠는지 검사해보면 되겠지. 무엇으로? 검전기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검전기의 모습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검전기의 처음 상태는 금속박이 오므라들어 있는 상태다라고 했어. 자, 유리막대를 가져갔습니다. 보셨습니까? 자, 이렇게 근처에만 가까이 가져가도록 할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 유리 막대를 털가죽으로 마찰시켜 주도록 할 거예요. 자, 마찰을 시키게 되면 마찰하는 과정에서 전자가 이동하고 마찰 전기가 발생했겠죠. 자, 이렇게 대전체가 된 물체를 가까이 가져가서 전기를 띠는지 검사해 보도록 할게. 자, 가까이만 가져갔습니다. 금속판 가까이에 가져가시는 거야. 자, 그랬더니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자, 아까 같은 경우에는 금속박이 오므라든 채 유지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전하를 띠는 경우에는 금속박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검전기를 그냥 보기만 해도 금속박이 벌어졌네? 물체가 전기 띠네. 금속박이 안 벌어졌네? 물체가 전기를 안 띠나 보다. 이렇게 검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러한 검전기라는 것은 물체가 전기를 띠는지 안 띠는지 물체의 대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체의 대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 정전기 유도를 공부하고 검전기를 공부하는 이유가 있어. 이 검전기가요.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했거든요. 자, 아마도 그림이 익숙하셔야 돼요. 얘를 만약 대전체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하나의 금속 막대가 되는 거야. 얘를요, 옆으로 이렇게 가져가 봐. 지난 시간 봤던 그림이랑 비슷하겠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두 가지를 준비한 거야. 자, 이것이 지금 검전기를 나타낸 건데요. 처음에는 중성 상태의 검전기로서 금속박대도 원래는 금속박도 오므라들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금속판 역시도 플러스 4개, 마이너스 4개로 중성 상태.
금속박 역시도 플러스 4개, 마이너스 4개씩으로 중성 상태야. 그래서 금속박의 경우는 중성 상태일 때는 오므라들어 있다라는 것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첫 번째는 마이너스로 대전된 물체를 가져갈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플러스로 대전된 물체,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 보도록 할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금속판을 가까이 가져가 주도록 할 건데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자, 먼저 마이너스 대전체입니다. 무서운 언니들이 멀리 뜬 거야. 그럼 플러스는 좋아라 하겠죠. 그리고 움직이지를 못한다라고 했어.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들이 난리 나겠지. 우리보다 무서운 언니들이 떴다고? 최대한 멀리 도망가는 거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서 최대한 멀리 도망을 갑니다. 최대한 멀리 도망을 갑니다. 그래도 깡이 센 애들은 그대로 남아있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할게. 금속판의 경우는 플러스는 여전히 4개이지만 마이너스가 줄어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플러스 전화를 띠게 될 거예요. 자, 금속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금속박이 지금 벌어지게 되었는데 우리 반반 나눠서 한번 볼게. 플러스 2개, 마이너스가 3개죠.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더 커졌습니다. 마찬가지 이쪽도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커졌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중성이었다가 각각 마이너스를 띠게 되면 전기력이 작용하겠지. 전기력 중에서도 같은 종류의 전하 사이에선 밀어낸다라고 했잖아. 워낙 얇은 금속박이다 보니까 서로 밀어내게 되면 쉽게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금속박이 벌어졌던 거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자, 이어서 보도록 할게. 이번에는 플러스 대전체입니다. 아주 잘생긴 오빠야들이 멀리 뜨게 된 거예요. 자,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들은 완전 신났을 겁니다. 내 친구들은 오징어인데 잘생긴 오빠야들이네. 밑에 애들 어떻겠어? 부러울 거라고요. 자, 그러면서 얘네들이 야, 잘생긴 오빠야들이 윗동네에 떴대요. 우리 최대한 가까이 가서 보자. 이렇게 이동하게 되겠지.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좀 지조 있는 친구들이야. 자, 위에를 볼게요. 플러스는 여전히 4개이지만 전자들이 이동을 해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될 거예요. 자, 아래쪽 나눠서 한번 볼게요. 플러스 2개에다가 마이너스가 1개야. 전체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띨 것이고 전자들이 위로 이동을 해갔기 때문에 이쪽 역시도 전체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겠지. 플러스와 플러스니까 밀어낼 수밖에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오므라들어 있던 금속박이 벌어지게 되는 거야. 자, 우리는 여기서 공통점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 마이너스 대전체가 되었건 플러스 대전체가 되었건 물체가 전기를 띠고 있다면 물체가 전하를 띠고 있다. 대전이 되었다면요. 금속박은 무조건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금속박을 주목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 대전체와 가까운 쪽의 경우는 다른 종류의 전하가 나타났지. 그래서 대전체와 다른 전하가 나타납니다. 금속판의 경우는 항상 대전체와 가까운 쪽이란 말이야.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랑 똑같죠. 지금 대전체와 가까운 금속판의 경우는 다른 종류의 전하가 나타났고 대전체와 먼 쪽 끝을 보도록 할게. 여기가 금속박이죠. 대전체와 같은 종류, 대전체와 같은 종류로 나타나게 된 거야. 그래서 금속박의 경우는 대전체와 같은 종류의 전하가 나타납니다 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검정기의 거의 대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면서 시험에 기본적으로 출제되는 예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앞으로는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하나 다 안 그려드릴 거예요.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어떤 전하를 띠는지로 표현하도록 할 거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기억을 해주셔야 돼. 마이너스가 다가왔으면 당연히 이 내부에 있는 자유전자는 청력에 의해서 도망을 치게 될 것이고 자, 플러스라면 인력에 의해서 당연히 최대한 가깝게 이동을 하게 되면서 각각 전하를 띠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죠. 이게 바로 검정기야. 알아보기도 너무 쉽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검정기에서 위쪽에 있는 고무마개와 유리병은 왜 있는 건지를 좀 얘기해 주도록 할게. 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요. 만약에 금속판과 금속막대와 그냥 금속방만 쭉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지난 시간 배웠던 정전기유도랑 똑같아요. 그래서 금속의 양끝이 대전체의 전하를 띠게 되는 건 맞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방전이 돼버려. 우리가 공기 중에서
전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 전기를 잃어버리는 현상을 방전이라고 했잖아. 만약에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 쪽이 있단 말이야. 그럼 공기 중으로부터 전자, 마이너스를 공급받아서 중성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마이너스를 띠는 쪽이 있었어. 그러면 공기 중으로 전자를 버려서 중성을 만들게 돼.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험을 하다가도 금속박이 벌어졌다가 금방 오므라들어 버리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실험을 제대로 관찰하기 위해서 고무마개와 유리병으로 막혀 있고 방전 현상을 막기 위해 이 내부 같은 경우는 진공 상태로 되어 있어.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